유무기 하이브리드 방막을 위한 ICVD AOD 장비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더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장수치 김지혜입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이장 리서치는 카이스트 인성학 교수님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같이 공동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연구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에 많은 연사들을 보니까 저희 ICVD 장비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결과물을 내고 있어서 나름 이제 뿌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아이장 리서치를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아이장 리서치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작 리서치의 아이작은 인더스트리얼 서페이스 어드밴스드 코팅의 약자이고요. ALD, ALE, ICVD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장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에서 원하는 공정기를 개발하고 코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수행을 하고 있고 따라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드를 지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작 리서치 본사는 대전 동곡동에 위치해 있고 이 본사의 생산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 지점은 대전 유성구 탐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R&D와 코팅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 사이트 오피스와 아산 사이트 오피스에서는 고객 지원을 하고 현장 기술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ALE와 ICVD 장비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쪽에 저희 양산 장비를 공급하고 그 검증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양산 장비는 요즘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와 올레드스 분야 그리고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 그리고 패키지 기판에 코팅을 할 수 있는 양산 장비를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고성능 반도체나 고성능 촉매 같은 분야에서도 그 핵심 분야로 저희 기술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령 14년 차 됐는데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보다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저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실 있는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 중심 회사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연구 개발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삼성전기원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성준 이사님이 저희 장비 개발 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제가 연구소에 있으면서 ALD와 ICVD 선행공정 기술 개발 그리고 장비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용 센터장님은 센터에서 파우더 ALD 장비와 코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40건 이상이 넘는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저희 이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어, 그 공정과 장비를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공정 개발 속도와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초창기부터 카이스트를 비롯한 국내 유수 연구 학교와 연구소 분들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장비는 웨이퍼형 ALD와 그 파우더형 ALD 그리고 원자층 식각 ICVD 장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웨이퍼형 ALD 같은 경우는 R&D부터 양산 장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 웨이퍼형 ALD에서는 높은 균일도와 높은 스택 커버리지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저희 장비에서는 650도 이상 고온에서도 공정이 가능한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파우더형 ALD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말의 원자 단위의 방막을 장착함으로써 배터리나 촉매에서 기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 파우더 ALD 설비 같은 경우는 플루이다이즈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대량 분말에서도 수율이 높으면서 기능도가 높은 방막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측 식각 ALE 장비입니다. 최근 미세 패터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자층 증착뿐만 아니라 식각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원자층 식각을 할 때 기판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지 정확한 두께를 제어할 수 있어서 저희는 조온의 리모트 플라즈마 기반 ALE 장비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분야는 양산까지 적용되진 않았지만 많은 학교나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인 ICVD 설비입니다. 저희는 연구 개발 단계 소형 ALD 장부터 대면적 ICVD 설비까지 개발을 하고 또한 클러스터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작 리서치의 코팅 서비스입니다. 코팅 서비스는 저희 웨이퍼, 글라스, 파우더, 기판의 종류 그리고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옥사이드, 나이트라이트, 메탈, ALD에서 알려진 전반적인 모든 물질에 대해서 코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ICVD ALD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기술 배경과 그리고 이 시스템의 특징 그리고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배경은 최근에 이제 수분 침투에 의해서 전자기기 수명이 감소되는 것은 주로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의 등장으로 저희가 이제 평소에도 물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이 전자기기 자체의 방수 기능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방수 코팅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품 레벨, 특히 PCB 레벨에서 직접 방수 코팅막을 입히는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기 방막 방수 코팅 같은 경우에는 방수 특성이 우수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평탄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이드가 형성될 수 있고 이 보이드를 통해서 수분 침투 경로가 됩니다. 그리고 유기막 자체가 물을 흡수해서 침투가 잘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ICVD, ALD 유무기 하이브리드 막을 형성했을 경우에 이런 내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긴 했지만 이 ICVD 공정과 ALD 공정을 각각 다른 챔버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ICVD와 ALD
그 유기막, 무기막을 연속적으로 증착을 할 수 있는 그런 ICVD ALD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대면적 ALD 장비 기술은 보유를 하고 있었고, 또 ICVD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적에서 이런 균일한 ICVD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ICVD ALD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단기간에 어,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ICVD와 ALD 장비를 한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그 ICVD와 ALD 공정 윈도우가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 윈도우에서 오는 생산성 저하와 그리고 ICVD 소스와 ALD 소스의 간섭 그리고 대면적에서 저희가 IC를 구현했다고 하지만 더 한층 균일도를 올려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저희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장비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기술은 그 리모트 플라즈마 이중 샤워헤드 구조입니다. 저희는 기존 ALD 공정에서 공정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군용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플라즈마 ALD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또 이때 그 리모트 플라즈마 시스템을 리모트 플라즈마 샤워헤드를 적용함으로써 ICVD 공정과 ALD 공정 윈도우를 매칭할 수 있었고요. 근데 리모트 플라즈마 채택함으로써 그 챔버 안에 ICVD 필라멘트가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헤드는 이중 샤워헤드를 사용함으로써 ICVD 소스가 공급되는 공간과 ALD 소스가 공급되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그 소스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이 소스 라인들의 완벽한 독립과 모니터링 구현입니다. 일단 저희 ICVD 사용하는 게시제와 모노머 그리고 ALD 사용하는 프리커서와 리액턴트 라인을 모두 분리를 시켰고요. 특히 이 시스템 개발할 때 ICVD 게시제와 모노머 라인에 각각 바라팅 게이츠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소스의 유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제 공정 재현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기존에 이제 제가 테스트했을 때 공정 재현성 좀 문제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소스의 양을 이런 가스라인 압력을 모니터링하면서 좀 매칭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기술은 대면적 쿨링 스테이지입니다. 저희 기존의 대면적 ICV들을 개발했었고 그쪽에서도 그 균일한 방법을 얻을 수 있긴 했지만 만약에 필라멘트 온도를 높이거나 또 그 스테이지 온도를 낮추고자 했을 때 그 쿨링 효율이 약간 떨어져서 그 온도 균일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쿨링성 소프트웨어에서는 쿨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 채널 쿨링 스테이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너 샤워헤드를 적용함으로써 이 필라멘트에서 오는 복사열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가 다양하게 되면서 기판 종류가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장비의 공용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런 핵심 기술 요소들을 반영해서 장비를 제작하고 저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 일단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온도 균일도 같은 경우는 500/500 전면적에서 불균일도 3% 이내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필라멘트 온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조금 온도 편차가 있긴 했지만 제어를 최적화한 이후에 오버슈트를 20도 이하로 하고 3분 이내 빠른 온도 안정화를 할 수 있었고 이때 99% 이상의 반복 재현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드렸던 그 ICVD 라인의 압력을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실제 그 게시제와 모노머 공급 라인을 분리하고 각 라인의 압력을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이 압력값과 두께, 최종적으로 증착된 ICVD 방막의 두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 가스라인의 압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정 재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게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라인에 베이퍼 MF 표시를 도입해서 더욱 다음과 같이 이제 공정하는 동안 라인에서 압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정 결과입니다. 먼저 AMD 무기막 SiO2를 집착해 봤을 때 매우 낮은 온도인 40도에서도 SiO2가 전면적인 4% 불균일도로 증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치 투 배치 불균일도를 확인했을 때 한 1%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CVD 폴리머 같은 경우는 발수 특성과 이제 계면 접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PFDMA, DVB 코폴리머를 채택을 했고요. 그때 높은 18나노, 분당 8나노미터 이상의 높은 증착 속도를 가지면서 그 전면적에서 한 2% 이내로 불균일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배치 투 배치 불균일도를 확인했을 때 한 4% 이내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유무기 하이브리드 필름을 형성했을 때 이제 SEM으로 저희 표면하고 단면을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우려했었던 그 유기막의 플라즈마에 의한 유기막 손상은 크게 보이지 않았고요. 유기막 위에 무기막 SiO2가 매우 잘 성장돼 있고 이 무기막 그 개변 자체도 접합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FDMA 같은 경우는 무게가 높아지면서 칼럼나 성장으로 인해서 표면이 러프해지고 이런 핀을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무기말을 이제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이런 칼럼나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매우 평평한 균일도와 또 핀을 프리한 서페이스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제품에 적용해서 저희가 그 내수 특성을 평가해 본 결과입니다. 이때 이제 테스트한 PCB 보드는 카파와 카파 피치가 318 마이크로미터 정도, 318 마이크로미터인 그런 테스트 보드이고요. 저희는 방수 등급 중에 최고 등급인 IP8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 침수 조건에서 30분 동안 30분 동안 누설전류 변화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일막 폴리머보다 이게 복합막에서 훨씬 좋은 누설전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런 유무기 하이브리드 막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6개 층으로 진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10개 층을 쌓아서 센 단면 이미지를 본 것인데요. 좀 폴리머 막 같은 경우는 좀 공정이 진행되면서 약간 두께 변화가 관찰되긴 하지만 세 번째 층까지는 어느 정도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이 6층을 저희가 쌓아서 평가를 해봤을 때는 한 80분 정도까지도 내수 특성이 잘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배지에 여러 가지 샘플을 넣어서 하겠을 때도 제한성이 확인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최대한 이 한 챔버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기판을 그 수직으로 배치해서 많은 기판을 한 번에 로딩해서 장착하는 그런 평가도 추가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ICVD 기술이 연구실 단계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핵심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두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낮은 생산성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ICVD 장비를 소개를 하면서 그, 그 생산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기존 습식 공정 대비 낮은 진작 속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대면적에서 지금까지 많은 균일도 관련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한층 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치형 ICVD 장비 또는 롤투로 ICVD 장비 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케미스트리 한계였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제 ICVD 물질의 연구가 되고 있지만 제가 대면적을 한다거나 그 반복 재현성을 확인한다고 할 때 사용 가능한 모노머나 게시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노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낮은 증기압으로 인해서 공정 온도가 좀 제약적이었고요. 그 게시대 같은 경우는 물론 낮은 온도이긴 하지만 높은 열분 그 챔버 안에 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에 높은 그 온도 때문에 챔버 온도 제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TDPO가 고위험성으로 분류돼서 아직은 상용화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ICVD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략의 마이크 장비회사로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ICVD하고 ALD하고 네, ICVD ALD를 한 장비로 구현을 하시고 이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구분하실 때는 차라리 두 개 챔버 놓고 중간에 틈을 만들고 슬립밸브나 게이트밸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생산성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낮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게 더 어떤 생산성 때문에 하신 건지 아니면 두 개 챔버로 놓고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을 해서 진짜 오히려 더 좀 안정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생산성과 비용 때문에 이 부분을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이 장비를 개발할 때 어느 정도 대면적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 먼저 포커스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사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단일막 코폴리머 자체로도 그 내수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 장비는 저희가 호모폴리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복 재현성을 얻을 수 있었는데 코폴리머 같은 경우는 좀 재현성을 얻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까 가스라인에 각각 분리하고 그 가스라인의 압력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또 이제 나중에 그 하이브리드 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개발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너무 이제 하이테크 쪽으로 도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두개 첨부하고 ICVD 얘기하고 하는 게 어쩌면 생산성이나 생산성을 떠나서 상용화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리모트 플라즈마를 ALD 공정에 도입하셨는데 그게 ICBD와의 공정 윈도우를 맞추기 위해서는 즉 그 기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공정 온도를 낮추는 것도 있고 공정 속도를 높이는 것도 있고 일단 저온에서 ALD가 가능한 물질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써말이나 플라즈마 공정이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고민했던 SiO2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공정, 저온에서는 플라즈마 공정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써말 공정보다는 플라즈마 사용했을 때 리액티브 라이트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시간을 매우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모트 플라즈마 방식을 샤워헤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그 플라즈마랑 필라멘트, ICBD에서 사용하는 필라멘트랑 그 ALD의 플라즈마가 서로 간섭이 없게끔 이렇게 디자인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ALD 공정할 때 옥시전 그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라멘트 자체가 산소 플라즈마에 노출됐을 때 산화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약간 구조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약간 좀 상상이 안 돼서. 저희 ALD 설비의 플라즈마는 CCP 타입 플라즈마입니다. 이렇게 패러럴한 일렉트로드 두 개를 배치하고 한쪽에는 정기적인 전기 신호를 가해주고 한쪽에는 그라운드가 돼서 그 안에서 플라즈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컨벤셔널한 CCP ALD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샤워헤드가 전극이 되고 기판이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 안에 샤워헤드 하나 더 추가해서 제일 위에 있는 판 자체가 일렉트로드가 되고 그 첫 번째 샤워헤드가 그라운드가 되게 해서 이 리모트 플라즈마를 형성하게 했고요. 이 플라즈마가 발생되지 않는 이 샤워헤드 아랫부분에 필라멘트를 배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그 ICBD 공정 서비스로 하신다고 하니까 또이 네임택을 가져가면 또 할인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김희재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클로징 리마크 시간인데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ICBD의 파이오니어이시자 제 스승님이신 임성환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좀 아니라 아이작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개발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좀